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코스피도 2%대 하락 구간이 나왔고 코스닥도 2%대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종목이 빠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1.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 2. 종목이 빠져서 빠지는 거. 즉 시장이 나빠서 빠지거나 종목이 나빠서 빠지거나예요. 즉 종목 자력에 대한 문제나 종목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시장이 나빠서, 즉 매크로 환경이 나빠서 빠지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라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빠집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 뭐 한 2%, 3%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업종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보세요. 요 등락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9월 26일 금요일날 몇 프로? 저가 3%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시장이 거칠게 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다 올라왔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정확하게 정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요, 선반영합니다. 먼저 올라요, 가격이. 그럼 어떤 내용에 비례해서 가격이 먼저 올라갈까요?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걸 딱 뒤집어서 보잖아요. 실적이 빠지는 속도보다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갈 때 실적이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실적 나쁜데 안 빠져, 실적 나쁜데 안 빠져, 실적 나쁜데 안 빠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오늘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2%, 장중에 한 3%씩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켰다. 2% 하락으로 막았다? 선방한 겁니다. 올라가야 될 자리는 맞았습니다. 그렇죠. 고가 테스트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금요일날 올라가는 게 더 좋았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2%대, 장중에 3%씩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 하락으로 막았다. 시장 하락폭보다 적게 빠졌다. 추세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단지 떨어질 때 사지 마세요. 보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도주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단지 떨어질 때, 와 많이 빠졌다, 이제 싸다.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원인데 5만 원 가면 사야지, 4만 원 가면 사야지, 3만 원 가면 사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추세 이탈, 추세 이탈, 추세 이탈입니다. 그렇죠? 추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이라고요.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터진 거고,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코스피만 뭐 환율이 뭐 급등하고 막 하니까 코스피만 악재가 딱 터진 거다? 미국 시장도 같이 빠지는데요? 그쵸? 주식시장은 이렇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빠지면 미국 시장도 같이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즉 나스닥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나스닥이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고, 이때 당시에 코스피도 당연히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격이 좁혀야 되는 구간이 발생했을 때 가격대를 버티는 거, 이게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유해야 되고 반등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지, 이제 끝났나 보다, 왜 빠졌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 장중입니다. 근데 미증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0.2%, 0.3% 이렇게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1%, 뭐 또는 뭐 0.5% 이렇게 조정 줄 수 있거든요. 무시하세요. 필요한 조정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10월 달 되면 이제 미국 시장도 실적 시즌으로 돌입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엄청 좋았어요. AI 투자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11월 달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도 어마어마해진다는 거고, 주식 시장은 그걸 선반영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미국 시장이 빠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격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조정. 우리는 이걸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죠. 근데 자꾸 떨어져서 22평, 떨어져서 62평 눌림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떨어져서 22평 찍고 올라오면 매수, 22평보다 비싸게 사고, 62평까지 떨어지면 올라오면 매수, 62평보다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주도주가 아닌 거, 아니 제가 왜 지금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은 2%, 삼성전자 9월 달에 엄청 올랐죠. 근데 3%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울부짖었었던 2차 전지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3% 아직 추세에 복귀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들 에코프로 BM 어때요? 4% 하락. 신고가 못 만들었잖아요.
왜?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들하고 같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 더 빠지나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추세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 시작점이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라는 거예요. 신저가를 깬다? 그럼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추세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즉 고가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고, 지금은 어때요? 고가가 하나씩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모여서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장기 추세 구간에서는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뿜어내면 삼양식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삼양식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쵸? 이렇게 보면 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16배 올랐어요. 1년, 2년 동안. 근데 삼양식품은 소비재입니다. 실적 반영이 먼저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냐고요. 소비재이기 때문에 실적 사이클이 더 빠르다고요. 미래가치가 좋아져? 근데 그 미래가치가 팔리는 것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 새로운 판로가 뚫린 거고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됐었고, 실적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점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실적 확인, 또 점프.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확인까지, 이런 소비재들처럼, 삼양식품이나 이런 소비재들처럼 실적 확인까지 기간이 뭐 6개월, 1년이면 실적 확인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긴 사이클이라고요. 이거 6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주가입니다. 삼양식품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바닥부터 따지면 30만 원 또는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왜? 원전을 짓는데 뭐 6개월 1년이면 지어요? 안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 미국에서 AI 쪽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맞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전 바이든 정권 때도 뭐가 나왔죠? 원전을 3배 증가시키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떴어요. 2050년까지 기간 명시했죠. 앞으로 25년 남았습니다.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킬게. 그쵸? 그리고 뭘 했나요? 영국하고 손잡아. 그쵸? SMR 지을 거야. 그럼 SMR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 그러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때요? SMR의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상승 구간이 나온다고요. 과거부터. 미래가치가 좋아지겠네. 그렇다고요. 근데 SMR,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면 SMR이 실제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다음에 발주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네? 그런 청사진이 그려지겠죠. 이것까지 가는 것만 해도 2, 3년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 사이클은 6개월 1년 또는 이번에 지금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라온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고가 구간, 단기간에 이렇게 무거운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시키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 3달 가까이 이렇게 횡보 구간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지만 시장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즉 금요일 날 하락은 시장이 찍어 눌렀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는 9월 26일 금요일이죠? 어때요? 뭐라고 했나요? 두산에너빌리티 1%대 하락 중, 하락은 미증시, 한국 시장 약세 때문이다. 미국, 한국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거고 받아야 하는, 즉 필요한 조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면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의 경우 단기 상승폭이 가파른 것에 대한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명절 전 수급 공백이 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단기 조정이 가파른 건 조정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굳이 보유 종목에 대한 매도가 필요 없는 구간이고 주도주는 동일하다. 왜? 미국에서 AI 투자로 인해서 나스닥의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계속 주도주예요. 그럼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안에서 돕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그룹주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타점으로 이렇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밑에 쭉 보면 네이버 있죠? 뭡니까? NHNKCP 네이버 그룹주예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확인, 반등 확인, 매수, 하루에 20% 수익. 신고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볼까요?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수익은 이미 100%대가 터졌습니다. 근데 매수관 잡았죠? 안 팔았어요. 저 올라오고 샀습니다. 근데 어때요? 매수가 위에 있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2%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강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족족이 매매를 했을 때 로봇스타 어때요? 매매 지나온 주간입니다. 15%, 13%. 그쵸? 싸게 사요? 아니요. 올라오면 산다고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도 똑같다. 그리고 이건 가격을 보는 것 말고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즉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단 시장에 의한 조정인지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조정인지 확인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금요일날 조정은 시장에 의한 조정이고 버텨야 되고, 확인해서 매수관 다시 잡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